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생각보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 속도,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중국에서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제 13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면서 인플레 우려를 다시 키우는 움직임도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저런 주변의 대외 여건도 힘들고 어제 국내 증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저희들도 마음이 무거운데 네. 지금 어떻게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경기 지표, 경기 회복 속도 좀 떨어지는 거 사실이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지난 3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2조 원 판 거 이것도 팩트고요. 네. 여기에다가 어떤 정부의 규제 소식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막 직격탄을 받고 대형주들이 5%, 10%씩 빠지는 이런 장이다 보니 참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지수 편입되는 게 더 이상 이건 호재가 아니라 공매도 우려로. 네, 악재 쪽으로 좀 더 작용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거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주가가 떨어지네? 참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어찌합니까 특집으로 떨어진 종목들 많이 짚어드렸었는데 그래도 좋은 기업들 저희가 계속 선점을 하고 또 새로운 뉴스들을 발굴하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시작 그리고 이번 주의 마무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도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뉴스를 찾아보다가 마침 어제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를 결정했는데요. 총 10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이제 상장사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 모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중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SK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전기차에 충전 수신기를 장착을 한대요. 그리고 주차장 그 바닥에 송신기를 그냥 지금 우리 핸드폰 무선 충전하듯이 올려놓듯이 그렇죠. 예. 갖다 주차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무선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현대차가 올해 4분기에 시범 사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좀 주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동 킥보드도 이제 지정 구역에다가 갖다 대면 무선으로 충전되는 그래서 그거 시범 사업을 SKC가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거 2차 전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핸드폰 그 무선 충전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충전 장 관련한 종목? 제목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해놨는데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주하고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찾아봤더니 일단 시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이 묶어놓은 종목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원익 PN인데요. 일단 2차 전지 후공정 장비업체입니다. 자회사의 P&E 시스템즈가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건 무선 충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꽂아서 하는 충전기 있잖아요. 그걸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제 뉴스가 있었는데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와 2차 전지 충방전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 규모는 아직 이건 비밀이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기차 충전 쪽에 가까운 기업이긴 한데 어쨌거나 무선 충전을 하고 이 인프라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는 것 같고요. 우리 개장전 성공전략에서 한상혁 과장님이 또 원익 P&E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꽤나 수익도 났었는데 또 다음 주에 오시면 이거 한번 더 짚어봐야겠네요. 그래 볼만 하네요. 예,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하나만 더 보면 이번에는 에스트래픽, 오랜만이네요.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전기차 충전기 한 1,300여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역시 뭐 무선 충전은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꽂는 충전기, 그거를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 현대차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앞에 시범 사업이 현대차였잖아요. 주체가 하다 보니 S트래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이 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맨날 전기차 얘기만 하고 맨날 2차 전지 얘기만 하다가 이번에 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연 앞선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혹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새로운 종목 아이디어가 있을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잠시 후에 오시는 전문가분께 관련한 전략 또 이 두 종목 혹시 매매 포인트 잡을 게 있는지 챙겨보겠고요. 다음 이슈도 사실 맨날 우리 똑같은 얘기 하니까 맞아요. 네. 조금은 다른 쪽을 들여다보려다가 이번에 경구용 치료제 얘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이번 주 9월 7일에 언급을 하긴 했었어요. 마스크 진단키트에서 백신으로 갔다가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치료제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걸요. 그런데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방역 당국 측에서 위험이 상쇄된다면 긴급 도입 경구용 치료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 측에서는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를 지금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백신처럼 지금 수급이 계속 불안정해질까 봐 미리 아직 임상 3상 중인 그 다국적 제약사들과 선구매를 하는 쪽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네. 건데 미국 측에서는 이미 선구매를 하고 있죠. 이 신종플루 잡았던 게 또 타미플루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구용 치료제 제2의 타미플루는 무엇이 될까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금 해외 다국적 제약사 임상 3상 진행 중인데요. MSD, 로슈, 화이자 진행 중이고요. MSD가 이 9월 7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빠르면 9월 말 10월 임상 3상 결과 나올 거고 더 빨라진다면 11월에는 아마 시판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안고 있는 게 지금 MSD 거고요. 네. 국산 치료제는 경구용 치료제 11개 포함해서 총 22개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상황이고 개발 성공 여부는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주목받는다면 국산에서 또 뭘 어떻게 해낼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또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시간외에서 움직였습니다. 신풍제약, 현대바이오, 엔지캠 생명과학, 대웅제약 등이 상승을 했고요. 진원생명과학은 시간외에선 1.5인데 어제 정규장에서 7%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 이상 임상연구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추가적인 힘을 받고 갈 수 있을지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과연 유창희 대표께서는 볼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려주세요. 이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탑픽이 항상 나오는데 치료제 쪽으로 가다 보면 전문가들이 이거 아직은 확신 갖고 돈을 넣기엔 좀 그래라는 정답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경구용 치료제 이슈 관련해서는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들이 나왔으니까 오늘장 흐름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짤막한 이슈, 저희가 예전에 그 한샘 매물로 나왔다라는 브리핑 해드렸었는데 롯데쇼핑이 한샘 인수를 위해서 2,995억 원의 출자를 결정했다. 물론 이 돈이 그대로 인수에 돈이 이렇게 생겨서 넣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인수 의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X 하우시스와 2파전을 벌이게 되는 건데, 지난 새벽 3시에 일부 한 매체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롯데쇼핑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게 롯데쇼핑 측에 전달이 됐다. 그래서 오늘 전략적 투자자를 발표할 거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M&A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뭔가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긴 합니다만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된 게 요즘엔 별로 없거든요. 네. 특히 유통 공룡으로서 체면이 많이 꺾였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롯데쇼핑이 한샘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정리한 예상 시나리오를 보시면 각 자회사별로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건설까지도 B2C와 B2B에서 가질 수 있는 시너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한샘을 가져왔을 때. 네. 때문에 지금까지 롯데쇼핑의 주가 자체가 올해 초에 피크를 살짝 찍고 나서
계속 떨어졌거든요. 정말 투자자들 답답하게 하는 종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주가 상황 보시면 그 답답함이 그냥 가득 옵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좀 떨어지고 롯데그룹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쪽에서 뭔가 잘 풀리는 게 없다 보니 그리고 뭐 계속 주가 힘도 없어지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솔직히 진짜 절망적입니다. 네. 장단기 이평선의 상황들을 봤을 때 때문에 이번에 한샘을 가져가게 된다면 과연 반등의 초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소식 이제 점점 구체화될수록 한샘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피인수 기업까지도 어떻게 흐름 가져갈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슈 오늘도 담았습니다. 어제 이 만기 영향으로 인해서 낙폭이 조금 컸잖아요. 네. 일부 되돌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기회로 삼아서 전략을 챙겨야 될 것인가. 오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챙겨보시죠. 예, 그러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데일리로 하다 보니 뭐 맨날 2차 전지 얘기하고 네. 뭐 코로나 치료제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른 얘기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아예 그 얘기에서 벗어난 얘기를 네.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니 마침 전기차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그 이제 샌드박스 규제와 네. 관련한 뉴스가 나왔길래 한번 준비는 해봤는데 야, 이제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킬까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미래 얘기다. 그러니까 뭐 아. 미래라는 게 뭐 몇백 년 뒤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년 이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샌드박스 규제 관련해서 또 이제 그 회의가 좀 있었고 한 석 달 전인가에 샌드박스 규제 관련 회의가 있었을 때 주목했었던 것은 이제 그 원격 진료 네. 관련해서 약간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된다는 거. 이번에도 좀 그런 이슈가 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그 이제 어쨌든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소 관련해서 최근 한 1, 2주 정도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현대차가 무선 충전 차량용 그리고 SKC가 지금 킥보드 네. 지금 상당히 서울 시내에서는 자주 보실 수가 있을 네. 텐데 골목별로 그래서 이 킥보드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전기차 시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계속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충전은 콘센트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선 충전. 지금 카이스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카이스트에서 무선 충전으로 그 차량 운행 서비스라는 연구를 하는 거 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대차가 실제로 도입을 이제 실생활에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 킥보드를 이제 그 무선 그 할당 할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충전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당장 이것이 수익성을 논할 수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 충전 서비스 혹은 충전기 이것이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봤는데 변동성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실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애매하긴 네, 하잖아요. 또 많이 네. 올라온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선뜻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그래도 좀 쥐어짜 본다면 그 LX 일렉트릭을 좀 중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가도 저는 아직 우상향 기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꼭 이 전기차 충전기 이쪽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친환경 관련해서 뭐 수소 이슈라든지 뭐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것이 이제 LS그룹이 이걸 다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ESS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저는 실제 주가의 큰 중장기로 봤을 때 LX 일렉트릭이
한 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을 쥐어 짜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질리고 저희들도 질려서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적으로 잡히기까지는 더 오래 걸리고요. 다만 어떤 인프라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어떤 후공정 업체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관심들은 계속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포커싱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도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다 보니까 또 경구용 치료제 뉴스가 나왔길래 이렇게 비틀어 볼까 하긴 했는데 치료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어떤 투자 의견이 썩 개운치는 않더라고요. 그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료제 관련해서 몇 번 여기서도 한두 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주요 이제 백신 접종률 높은 국가들은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 정도. 우리나라도 저는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되면은 위드 코로나로 좀 체계가 좀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첫 번째가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치료제가 있어야 돼요. 네. 치료제 아무리 백신을 내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치료제가 없고 이것이 뭐 지금 델타 변이라든지 뭐 이런 감마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심하게 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봉착한다라면 위드 코로나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머크사라든지 로슈사들이 이제 빠르면 한 10월이나 11월 얘기 네, 나오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면은 나올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발빠르게 좀 선 구매 계약을 좀 맺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얻겠느냐라는 관심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진원생명과학이 임상 2상을 이제 진입하겠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임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지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등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치료제 쪽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기대감과 실제 이게 나오는 부분들이 시간차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약간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주가가 좀 먼저 선반영되는 측면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백신 같은 경우는 개발을 못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쪽의 이슈보다는 오히려 CMO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움직였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치료제 관련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 이렇게 끝내기도 좀 찝찝하니까 앞에서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결국 뭐 인프라나 후공정 업체처럼 간 것처럼 그러면 치료제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아직 뭐 경구용 치료제 얘기는 나온 거 없습니다만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셀트리온은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셀트리온도 경구용 치료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굳이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주사형 그 치료제가 좀 있고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그 출시 가능성도 상당히 좀 열려 있죠.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다른 램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최근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전 충분히 바닥 다지기 관점에서 그리고 이게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쪽까지 투자 의견 살짝 해봤습니다. 진짜 좀 다른 얘기 해보려고 쥐어짜다 보니까 쉽지 않는데 결국 답은 다시 돌아옵니다.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건 진짜 좋아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군들은 어디가 있을지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 스픽은 태양광에 대해서 이번 주 저희들도 태양광이나 어떤 신재생 에너지 브리핑을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태양광 시장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이나 아이디어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8월 말쯤인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언급을 좀 한번 해드렸었는데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딱 이것이다라는 섹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다 지금 추풍 낙엽 좀 이제 한번 반등을 주고 나서 3,200포인트에서 다시 이제 3,100포인트 초반까지 좀 이번 주에 3일 연속 뭐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뭐 추세가 뭐 뚜렷하게 이거다라는 뭐 섹터는 없는데 그래도 찾아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섹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8월 말쯤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틀어서 말씀드렸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제 태양광이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 키워드는 미국이라는 것이죠. 뭐 미국이 지금 뭐 부채 한도 협상 뭐 불합화음이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회 통과 여부 이런 부분이 계속 불합화음이 있지만 결국엔 통과될 거라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매년 현재 수준에서 4배씩 태양광 설비를 증가시켜 가지고 한 2030년도 중반 정도에는 뭐 1000기가와트급으로 뭐 태양광 시대를 열겠다. 태양광을 전체 에너지 공급의 한 50%대까지도 지금 목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본격적인 태양광 관련된 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 왜? 여전히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지 못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보다는 국내 기업을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대장주는 OCI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OCI 언급을 해드렸는데 V자 반등을 성공을 하고 오히려 이제 그 매물대 최상단 돌파 신고가 패턴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OCI를 일단 대장주 좀 보고 수급도 뭐 외국인 기관들 그 최근 한 2, 3주 흐름 보면 쌍끌림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솔루션 역시 마찬가지로 뭐 수소네 뭐 태양광이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결국에 이제 하나큐셀 쪽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시장이 상당히 좀 사업 부분이 중요한 섹터를 차지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큐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덜 오른 부분이 좀 있어서 후발주자 성격으로 하나솔루션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태양광 시장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에 대한 인프라 기대감들 그리고 또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도 2025년까지 국내 태양광이나 어떤 풍력과 관련해서 지금 설비를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분명히 기대감이 많이 갖고 있고 요즘에 폴리실리콘 가격도 계속 급등을 하잖아요. 때문에 OCI에 대한 탑픽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었는데 역시 진만스픽에서도 하나솔루션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통적으로 태양광 시장에 대한 흐름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꾸 추가 질문을 돌발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풍력 관련해서는 좀 이게 그러니까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뭔가 이게 딱 잡히는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신재생 에너지 말씀드리면서 네. OCI CS 윈드 풍력 쪽은 CS 윈드를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CS 윈드가 잘 가다가 이제 어제 그저께 좀 흔들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풍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설치가 용이하고 좀 빠르게 지금 시장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게 태양광 쪽이고 그렇죠. 좀 풍력은 좀 시간차가 좀 있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뒤늦게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력주들도 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맞지만 일단은 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그러니까 그때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틀어서 좀 보자고 했었던 거고 지금은 그 안에서 좀 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모든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내 포트폴리오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하나 넣어야지 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나 택한다면 태양광 쪽으로 그리고 OCI 하나솔루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